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들보다 우리가 이제 만나서 배우게 될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내용들,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군무원을 준비하고 또 공무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어떤 마음가짐이나 자세에 대한 이야기들 간단하게 나누도록 할게요. 이 시간의 설명은 두 번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두 번 드리는 설명은 아니니까 처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하고 수업을 같이 하면서 쭉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학이 어떤 과목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심지어 행정학을 학교에서 전공을 하신,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행정학이 어떤 과목이야? 행정학이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쓰여?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강의하시는 여러 교수님들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깊이 있거나 분명하게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얕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고서 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한간에는 공무원 시장에 공무원 하면서 행정학 필요 없어 이런 얘기들도 들어서 저를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게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행정학은 어떤 과목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행정학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뭔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요. 두 번째로 공직자로서, 내가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나 윤리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들을 담당을 합니다. 나는 공직자로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공직자라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갖게끔 만드는 하나의 밑바탕을 제공해 주는 학문이 바로 이 행정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 국가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직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인사는 어떻게 하며 또 돈 관리, 재무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모든 전반적인 과정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 이러한 노하우들을 이제 가르치는 이러한 학문이 바로 이 행정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국가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정관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관리 방법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행정학은 대표적인 실용학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실용학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딱 그 배운 상태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 그렇구나 이러고서 끝나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실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집안 살림을 한다든지 일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행정학에서 배운 지식들이나 행정학에서 배운 논리들은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응용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행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행정학의 내용들 자체를 그냥 그 글자에 나와 있는 글자 내용 그대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이게 적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면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전지적인 행정학 시점에서 한번 공무원이라고 하는 걸 한번 바라보도록 하죠. 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응용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행정학의 내용들, 행정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철학이나 행정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공무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자,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저하고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물음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뭐 신분 보장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음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우수한 혜택들, 그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눈치 안 보고서 쓸 수 있어서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공무원이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었던 내용들은 공무원이 되어서 받게 되는, 공무원이 됨으로써 받게 되는 어떤 혜택이나 공무원을 받게 되면서 어떤 보장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단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혜택들, 이러한 것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왜 되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어서 공무원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간혹 가다가 보면 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의사들 같은 경우에 너 왜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예전에 저희 할머니를 정말 성심성의껏 치료해 주시던 의사 선생님을 보고 감명받아서 저도 그렇게 아픈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예전에 제가 어느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 동네에 동사무소 직원 한 분이 굉장히 성심성의껏 우리 집에 있는 민원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애쓰셔가지고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아서 저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서 지금 저를 만나시는 분 계신가요? 왜 그런 감명을 받아서 뭔가가 되는 거는 의사 같은 직업의 전유물이어야만 할까요? 공무원은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겠지만 짧은 시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만나왔던 공무원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친절하고 헌신적이며 존경스럽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의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딱딱하면서 권위적이며 제멋대로 일하는 그냥 놀기 좋아하고 그냥 쉽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대답을 제가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났던 공무원의 모습 이렇게 좋은 모습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들로 점철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인식들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민원을 정말 성심성의껏 처리해 주시던 동사무소 직원, 구청 직원, 시청 직원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나도 저 사람 같은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느끼는 공무원들은 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굉장히 권위적이고 자기가 그냥 국가의 녹을 먹는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되게 함부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죠.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 안 하고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마스크 착용 하시라고 직원이 얘기했더니 너 내가 누군지를 아냐면서 그 편의점 직원을 폭행해서 나중에 경찰서 가서 봤더니 그분이 무슨 도청 공무원이었다. 이런 뉴스들도 보잖아요.
그럼 우리 인식의 공무원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회자가 되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겠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최소한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공무원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합격해가지고 된 공무원의 모습은? 그죠? 자,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지난번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때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에요. 그들이 저급하게 갈지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자. 아무리 지금의 공무원들이 정말 뭐 권위적이고 불편하고 딱딱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들은 내가 공무원이 되면 최소한 저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다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자존심 있는 젊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뭐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죠. 이게 나라냐? 그래서 우리 뭐 그 예전에 이전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을 때 촛불 들고 시위하면서 민간인이 이렇게 국가를 함부로 좌지우지하는 이게 나라냐? 이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힘을 모아서 부당했던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킨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민간인이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지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국정을 좌지우지 흔드는 거는 나라가 아닌, 그럼 그거 가지고는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지만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나라냐라고 외쳐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의 신분 보장이 국민보다 더 중요한 공무원이 있는 나라. 이건 나라입니까? 나라의 안위보다 눈앞의 이익에 더 민감한 공무원이 있는 나라. 이건 나라인가요? 국민의 삶의 질보다 자신의 워라밸에 더 관심이 있는 공무원이 있는 나라. 이건 나라입니까? 공무원이 받는 우수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공무원을 꿈꾸는 청년이 있는 나라. 이건 나라인가요?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공무원이 주는 혜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 돼서 뭘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행정학 시점에서 봤을 때의 대다수의 공시생들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냐? 아니면 좋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 목표냐? 어떤 게 목표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그냥 합격만 생각하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1년 이상, 1년, 2년의 긴 수험 기간 동안을 우리는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 과정의 논리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수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험생들의 여러분들의 노력과 집중력 그리고 공직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열심히 수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겁니다. 공무원 시험 대비 활동들을 하겠죠. 적성에 맞는 직렬도 선택을 해야 될 거고 다음에 탁월한 학원들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에 이르게 됩니다. 수험생들 대부분이 이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합격. 합격만 해. 합격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거야. 공무원 되기만 해. 그러면 원도 한도 없겠다. 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거야 되면 알죠. 돼야 알죠. 자, 우리가 수능 시험을 준비했을 때도 비슷한 경우 아니었어요? 수능 시험 준비할 때도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했었어. 야, 대학 붙기만 하자. 대학 붙기만 하면 진짜 뭐든지 다. 야, 대학만 합격해. 뭐든지 다 해줄게. 뭐든지 다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합격만 하면. 자, 경험해 보신 분들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란 말이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대학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여기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정말 좋은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 합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지. 나는 뭘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그걸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도 그렇게 이 공무원 시험 합격도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잡혀있지 않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 이것처럼 또 비극적인 일이 없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봐왔던 공무원들 가운데 정말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그렇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줬던 공무원들은 대개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왔었던 공무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다음을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켰을 리가 없어요. 그들과 달라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기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정립을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인격적으로 공부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자, 인격적으로 공부한다는 건 과연 어떤 걸까요? 자,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 인간관계를 많이 맺죠. 인간관계를 많이 맺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쟤는 항상 내가 친구들 만나면 내가 항상 밥을 사기 때문에 그냥 그 밥 얻어먹으려고 나하고 친해. 그런 애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을까? 아마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쉽지 않을 거야. 굉장히 가증스러워 보일걸? 막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아무리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걔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 지갑에 관심이 있는 한은 절대로 나는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인간관계는 그래요. 왜? 그 사람은 내 지갑이 궁금한 애지 내 속이 궁금한 사람이 아니잖아. 자, 우리가 시험 과목을 5과목을 놓고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시험 과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험 과목 요 5개를 쳐가지고 합격에 이른단 말이지. 자, 그러면 시험 과목을 공부하면 합격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목적이 이 과목에 있지 않고 합격 때문에 이 과목을 공부하는 거라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과목에 대한 관심 없이 오로지 그냥 합격 때문에 얘를 보는 거야. 국어도 관심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이 과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총체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이 돼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무원 합격하려고 이 과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목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과목이라고 생각해봐. 이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이 과목보다 이 합격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을 열어 보일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합격 못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공무원이 좋은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이 과목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국어? 행정학? 그래. 네가 어떤 내용이냐? 너 도대체 너라는 걸 배워가지고 공직생활에 어떤 도움이 있는 거야? 공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좀 가르쳐줘. 그 과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 그 과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합격을 하는 건 그냥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일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문제 한 문제 더 풀고 뭐 2시간, 3시간 공부 더 한다고 해가지고 불합격이 합격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계가 아니에요. 무슨 칩 갈아 끼워가지고 이렇게 뭐 용량 늘리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아이템 장착해가지고 뭐 이렇게 레벨업 되는 게임 아바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과목들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이 과목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어. 정말 그 과목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면 합격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그 합격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그 합격은 여러분들한테 무엇이냐? 왜 이 합격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합격으로 그치지 말고 합격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시험 합격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거라 그럴 것 같으면 차제에 그냥 덮어버리자고. 나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 반드시 난 이걸 해야 되겠어. 이거 아니면 나 다른 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것만이 오로지 목표일 수 있어야 돼. 다음 두 번째. 왜 합격해야 되냐 네가. 나 이거 합격해야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공무원이 돼야만 해. 공무원이 되어서 난 이걸 하고 싶어. 공무원에 합격했어. 공무원이 됐어. 뭘 할 거야? 그거 가지고 뭘 할 거야?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도 없고 합격해서 좋은 공무원이 될 수는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합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왜 합격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 내용이 없으면 일단 여러분들은 수험 기간 동안에 맞이하게 될 슬럼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좌절하고 자빠지고 그냥 에이 마라 이럴 거야. 근데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 이거 하기 위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합격 못하면 여기서 지금 내가 풀어져가지고 합격을 하지 못하면 이걸 못하는데? 더 나아가서 좋은 공무원이 못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꿈 자체는 합격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학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뭐 행정학 관심도 없고 뭐 여태까지 뭐 신경도 안 쓰고 살다가 공무원 시험 보는데 그냥 한 과목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행정학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좋은 공무원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단 한 번쯤은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뭘 하지? 왜 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지?에 대한 물음을 나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해보시라. 거기에 대한 답을 당장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답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행정학을 또 행정학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나. 행정학을 중심으로 몇 가지 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공무원 시험 준비는요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 문제 푼다고 해서 나도 문제 푼다고 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조금 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처진다고 해서 내가 뭐 늦게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페이스로 가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장기 레이스의 가장 최종의 판단은 결승전 피니시 라인에서 마지막 시험장에서 내가 어떤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귀 막고 눈 가리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맞다. 나는 이 방법이 편해. 라고 생각하면 그 방법대로 밀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페이스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비교 많이 될 거예요. 또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간혹 가다 보면 시험 준비 되게 오래 했던 장수생들이 거의 뭐 그 학원에서 이렇게 막 대장 먹고 있는 경우들 흔히 봐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뭐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속된 말로 나대죠. 예. 자, 그 사람들이 그걸 정말 그렇게 잘 알고 그게 맞는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왜 그 학원에 있을까요? 공무원이 됐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라 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만의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두 번째, 암기보다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어느 선생님들이나 다 말씀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암기는 그냥 기술이야. 그냥 그 자체를 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자,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끌어나오는 것은 이해로부터 나오는 거지 절대 암기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암기한 내용은 막상 물어보게 되면 머릿속이 까매져.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과목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말 궁금해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놓게 되면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어. 심지어는 암기 안 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유추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모르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러게 야 모르면 그냥 외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것처럼 무식한 공부가 없어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고 막 알기는 싫은데 막 무조건 외워야 된대.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100원짜리를 막 이렇게 눌러놓고 이순신 장군을 새기기 위한 노력이야. 잠깐 이순신 장군이 이마에 보일 수는 있어요. 얼마가. 오래 못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암기는 절대적으로 배제하시라. 암기를 해야 되는 순간은 정말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게 암기야. 절대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순간도 있어요. 그거는 그 순간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용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시라. 자, 그러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좀 익숙해져야 되겠죠. 익숙해지기 위해서 교재는 정독보다는 다독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이렇게 책장 쉽게 넘겨가면서 많이 읽는 것을 강조를 드릴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독을 아예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처음에는 정독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정독하셔야 되는데 한 번만 집중해서 정독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거듭거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에 좀 익숙해질 수 있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행정학 고득점을 얻으려면 몇 회독을 해야 돼요? 회독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몇 회독하면 뭐해? 내용을 모르는데. 회독을 강조하지 마세요. 회독을 강조하지. 다른 선생님들 중에 내 수업 한 번 들으면 2번 회독하는 효과가 나, 3번 회독하는 효과가 나,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칩시다. 그래 2번 읽고 3번 읽었어. 그래서 한 번 읽는 것보다 2배, 3배 효과가 있어요? 그거 장담할 수 있나?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회독의 숫자 상관없이 이해가 될 때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5회독하면 고득점 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5번만 회독하고 끝낼 거야? 한 번을 더 봤으면 좋겠는데 5번에 막혔네. 더 이상 못 보겠다. 안 봐야지. 이럴 거예요? 아니야. 자, 수업할 때마다 내용들 처음부터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20회독, 30회독도 가능할 수 있어. 회독수에 연연하지 말고 익숙해질 때까지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눈 감으면 교재의 내용이 훤히 보일 수도 있어. 그렇게 익숙해져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독보다 다독기,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에 이제 4번째입니다. 장기 레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무원 시험이.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공부만 해. 이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중 하루는 공부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자.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7일 중에 하루는 그냥 공부 빼고 다른 일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머리도 조금 환기를 시키고 좀 분위기 전환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하루 공부 안 하면 다른 경쟁자들은 계속해서 공부해서 앞서 나갈 텐데 앞서 가라 그럽시다. 우리가 하루 공부 안 해서 그 앞서 간 만큼 나머지 6일 동안 공부해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장기 레이스를 뛸 수 있어요. 계속 몰아쳐. 쉬지도 않고 계속 몰아쳐. 그러다가 나중에 번아웃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나 보기도 싫어. 이틀 쉬고 사흘 쉬고 일주일 쉬고 보름 쉬고 한 달 쉬고 회복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운동을 하든 다른 취미 생활을 하든 아니면 그냥 TV를 보든 자도 괜찮아.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자. 자, 하루 정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공부하고 상관없는 일을 해도 될 정도면 6일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해도 되잖아. 6일 듯이 미친 듯이 공부했으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딴 일하고 쉬어도 되잖아.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 휴식은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분위기 전환을 좀 몰아치고 쉬고 몰아치고 쉬는 이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길고 긴 장기 레이스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마지막 5번째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난 공부를 하는데 질문할 거리가 없어. 그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깊이 있게 공부하면 분명히 질문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내성적이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좀 그런데 옆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떡하냐고 욕하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다른 사람들도 몰라. 나만 알아. 나만 알아. 또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지금 나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거지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알아봐. 내 수업을 왜 들어? 그렇잖아요. 나는 알고 나는 아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설명해줬어도
잘못 이해하는 거 당연한 거야. 모르니까. 전공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라. 그리고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언제든지 물어보셔야 돼요. 배고플 때 바로 밥 먹어야지 포만감도 느끼고 그 먹은 음식도 되게 맛있잖아. 배고픈데 그거 견디고 지나가지고 끼니 놓치고 한참 지나서 뭐 먹으면 맛도 몰라. 공부도 마찬가지야. 질문한 게 생겨서 막 그게 막 궁금할 때 그걸 딱 물어봐가지고 해결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거 막 참고 있다가 막 일주일 지나고 막 보름 지나서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그 궁금한 게 뭐였는지도 생각도 안 나.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씩 놓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반드시 생겼을 때 무엇이든 물어보자. 공부하고 상관이 있는 것도 괜찮고 아닌 것도 괜찮아. 아닌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선생님 행정학에 선생님한테 대한 질문을 어떻게 간단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클래스 공무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대로 질의응답 공무원이 될 수가 있죠. Q&A 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홈페이지에서 고민들 홈페이지에 질문을 넣으셔도 여러분들 저하고 강의장에서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재누리 행정학은